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갔고요. 유럽 증시는 일단 주춤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로써 3거래일 동안 주춤한 꼴이 돼서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검증하는 시간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직 검증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나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이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근데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대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대장이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분위기로 인해서 다른 나라 증시들도 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전반적인 생각일 뿐이지 이제 막상 이제 매일매일 또 장을 보면서 어딘가를 이제 돌파한착 하는지 실제로 더 가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는 강하구나, 아직도 더 오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상승을 한 데에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긴축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긴축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주에 물가 지표를 보면서 다 이미 긴축 우려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산뜻한 이제 기분 좋은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건 없죠. 뭐 어떤 그 매크로적인 변수, 뭐 물가가 어쩌니, 경기 침체가 어떠니 그런 게 예전에 발목을 잡았었더라면은 지금은 이제 발목 잡는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온전히 이제 기업 실적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더욱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부담스러운 요소는 딱 하나예요. 그죠? 지난 몇 달간 많이 올라왔다는 거, 또 그리고 다소 슈팅 냄새가 난다는 게 그게 이제 미국 증시의 지금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지 지금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어젯밤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 그 어떤 뭐 경기 침체 확률 이런 걸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확률들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경기 침체 확률 앞으로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서 그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돼.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시장이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뭐 어떤 저런 안도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는 함부로 대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전일 고점을 어제 튼튼하게 넘어갔죠. 그죠? 계속해서 장중에 분봉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전일 고점을 결과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계속 오르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술적인 이야기 특별히 할 게 없죠. 그죠? 상승장으로 전환된 지 오래됐고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한다라면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찢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일봉상에서요. 그런 점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르면은 이제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급등도 할 수 있다. 지난번 여기 몇 주 정도 여기서 이제 힘을 보충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 확대에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하고 이 돌파 한착한 거를 굳히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근데 이제 미리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죠? 전일 쉬어갔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찢어가면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봉상 뭐 이런 걸 봐도 그렇죠. 뭐 분봉까지 볼 필요도 없는데 이 전일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 덩어리가 그 저항 덩어리가 여기가 있죠. 근데 이 자리를 신나게 돌파 한착하면서 잘 가고 있다. 하방 베팅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나스닥이고 S&P고 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게 이제는 역사적 고점, 이제 전고점의 영향권까지 왔다는 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올랐다 뭐 그런 게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오른 거에 더해서 이제 전고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 덩어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어떤 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월봉으로 바꿔본 거거든요. 뭐 월봉 혹은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야, 굉장한 쌍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죠? 예, 지금 당장 더 오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오긴 온 건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타이밍이 일단 오늘은 아니죠, 그죠? 이런 모습 나온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 뭐 이런 것들도 어제 보시면 급등을 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바싹 다가섰는데요. 나스닥 100 리밸런싱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실제적으로 뭐 시행되는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래나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요. 지난주에 빠졌었는데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또 상승을 하려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최소한 이번 주 내에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건 느낌인 거고, 어쨌든 길고 짧은 건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더 올라가려 하는 것 같고, 24일부터가 중요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또 다 뭐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은행주들도 어젯밤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뭐 조금 뭐 나아진 그림인데,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상 부진은 여전하죠, 그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은행들 주가가 이게 뭐냐 싶습니다. 여전히 답답하죠. 이 정도 내용만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는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유럽 증시라든가 다른 나라 증시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일단 지난주에 급등에 대한 그런 어떤 검증을 시작한 겁니다. 이 검증 과정 중에서 하방 매팅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건 양봉이기 때문에 이건 지지력을 의미하는 거지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 어떤 매도, 어떤 뭐 하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맞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나라 증시들은 지난번에 조정을 보였을 때 어딘가를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딘가를 못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을 일단 비리비리하고 있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형님 미국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유럽과 뭐 그 아시아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아마 시도는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계속 되는데 못 올라가면 얻어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검증 과정에 일단 들어가긴 한 겁니다. 주춤주춤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너무 급속히 달렸던 달러는 일단 멈춰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지난 2거래일 동안 반응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한번 튀어 올라와 줄만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추가로 더 급락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장대 양봉 보여줄만 한데 지금 이 강력한 어떤 그런 반등조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근데 아직까지 또 어딘가를 또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그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또 됐고, 전환된 상황에서 지금 굳히기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는 음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맞는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검증이 사실 뭐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하락 추세의 굳히기가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모습은 사실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전에 나오던 장대 음봉들에 대한 테스트가 사실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일단 이 주변에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뭐 하락 추세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이런 라인 테스트는 이까지 이렇게 올라와줘야 이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걸 보고 이런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근데 지금 어쨌든 분명히 달러는 매도세가 강한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못 올라오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일단 하락에 대한 어떤 굳히기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너무 급격했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검증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 검증. 지난주에 급락한 게 맞나?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금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금리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빠지는 걸 좀 멈췄어요.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역시 더 이상 이 강력한 어떤 매수세 이런 걸 일단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비리비리합니다. 약합니다. 그죠? 더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지난주에 그런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가려 하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려 하고 있고 금리도 떨어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달렸었기 때문에 흐름들이 좀 정체가 되는 것 뿐입니다. 나스닥은 좀 멈추고 나스닥은 뭐 물론 여전히 잘 올라갑니다만은 달러와 금리가 하락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힘 빠진 다른 나라 증시들은 진짜 상승을 주춤주춤하고 여기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검증하다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제 좀 이 나머지 재밌었던 점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랬기 때문에 원자재들이 좀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이 하락한 게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이 보시면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가 있는데요. 이 상단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유가는 강하다.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구리 가격도 그렇죠. 구리 가격도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없어졌다.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더불어서 이런 원자재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올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또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명확한 방향성 이런 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방향성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강하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재밌는 모습이네요. 그죠? 코스닥은 정말 강합니다. 강하다고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특히 보시면 지난 7월 12일 날 만들어놨던 장대음봉을 거의 극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는 이제 좀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죠.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런데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약하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뭐 쌍고점 가능성 혹은 뭐 조금 크게 봤을 때 3고점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째 일단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3거래일째 73,200원, 300원을 못 넘은 그런 그림이 돼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중에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은 이런 거는 이 어떤 지난주 급등에 대한 검증 과정 중에 찾아오는 하방 베팅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방 베팅 뭐 어떤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패턴이 제가 완전 꿈꿔왔던 그런 패턴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게 등장을 하면 이제 하방 베팅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면 몇 거래일 동안 오르려고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오르고 어딘가에서 저항을 맞아서 밀리는 그림이니까 빠져야 될 때 빠지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런 건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어가면서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워낙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 막판까지 유지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되면 또 다시 오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네, 보시다시피 뭐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오르면 급등입니다. 코스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닥 하방 베팅 이거 버티시면 안 됩니다. 위험 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중고점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사중고점형을 완전히 이제 안착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 발목을 잡는 건 없는 거죠. 이제 상승을 한다면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약세에 힘입어서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전일 나왔던 양봉의 시가까지 완전히 이렇게 붕괴를 시켜주면 이런 거는 조금 좀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는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마감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마감이 되면 조금 좀 분위기가 쌓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마감이 안 되고 또 양봉으로 올라오면 계속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겠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코스피는 좀 검증에 들어갔고요. 그죠?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검증에 들어갔고 유럽 증시도 검증에 들어갔고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와중에 비는 엄청나게 오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기다리자고요. 네,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한국 증시 이렇게 마감되는 거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마감되는 거 보면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한 거라 볼 수 있다. 그죠? 보시다시피 그 풋옵션들도 그 모습이 그렇다고요. 지금 풋옵션들도 보시면 어딘가를 지금 지키는 그림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또 살아나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되나 장 막판까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그 달러가 영 매수세가 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자를 붕괴시킨 거에 대한 굳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어딘가를 확 붕괴시키면서 쏟아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에 대한 굳히기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는요. 물론 근데 이렇게 어딘가를 죽이지 않고 버티다가 확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볼 생각이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주식은 위로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원화 강세, 주식시장 강세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게 조정인데요. 하여튼 일단 보자고요. 예.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